안녕하십니까? 스피츠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이계진 아나운서의 에세이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8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성공적인 여성에게는 냄새가 있다. 이 세상 사람의 절반은 여성이다. 생명의 시작이 여성으로부터 비롯되고 여성에 의하여 양육되며 여성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남성이다. 그러면서도 그 여성의 실체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정의를 내린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많은 남성들이 어떤 피해의식에서 여성을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의문부호를 붙여가면서 살다가 여자보다 짧은 일생을 마치는 것으로 여성 연구의 종지부를 찍곤 했다. 우리보다 앞서서 살다간 성각자들, 철학자들, 예술인들, 영웅들은 그 여성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명언집들을 여기저기 들춰보았다. 실망이었고 절망적이었다. 100개의 명언을 분석해 볼 때 한두 개 정도의 긍정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모욕적인 것들 뿐이다. 훈계하는 내용, 변덕, 사치, 아둔, 잔꾀, 허망, 무지, 저주. 대충 그런 내용들이었다. 분명 그런 말을 한 남성들은 그 아내의 힘으로 그만큼이나마 성공해서 명언의 발설자가 됐고 기록에 올라 있을 것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 그 형편없는 평가의 여성이 어머니의 위치에 서면 대역전극이 펼쳐진다. 100이면 100개의 명언들이 모두 어머니에 대한 찬사요, 긍정이다. 같은 여자를 여성의 위치에서 볼 때와 어머니의 위치에서 볼 때 어찌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평자들의 변덕이 아니라 여성들의 자화상을 반성해 볼 일인 것 같다. 대부분 여성들은 마음속에 이미 여성과 어머니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처지를 바꾸어서 남성과 아버지에 대하여 생각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남성으로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물론 나의 아내도 여기에 포함된다. 성공한 사람 100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방송을 통하여 만났던 성공적인 삶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출연자가 성공적인 여성이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여성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들은 생각부터가 남들과 다르다. 부정하기보다는 긍정하기를 좋아했고 망설이고만 있기보다는 실행에 옮겼으며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찾아 나서기를 좋아했다.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소녀 시절의 꿈을 아이들의 엄마가 된 뒤에도 버리지 않았으며 가난했던 시절의 꿈을 잘 살게 된 뒤까지 잊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못 이룬 꿈을 언젠가는 꼭 이루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산다. 갈구는 아름다운 욕망의 갈증인데 그들은 그 아름다운 갈증 속에서 언제나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충고에 감사해하고 마음을 열어두는 넉넉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항상 용기를 잃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않고
처지를 탓하고만 있지 않았으며 타인의 격려가 없어도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 그들은 때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번민하고 희망에 부풀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를 다그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결코 여성다움을 잃지 않고 결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다. 여성이 여성다움을 잃고 어떤 성공에 이른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여성다움과 함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들은 그 본분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건강하다. 건강이야말로 그들이 성공에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을 것이다. 타고난 약질이야 어쩔 수 없지만 혹 타고난 건강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덜 자고도 견디며 더 일하고도 견디며 지칠 줄 모르고 실천할 수 있었던 건강은 소중한 자산이었다. 누구나 모두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여성의 공통적인 냄새는 그런 것이었다는 느낌이다. 꿈과 희망이 있던 소녀 시절, 무엇이든 될성 싶던 가능성의 처녀 시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꾸기 싫던 신혼 시절.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얼굴에는 주름이 보이고 늘어나는 허리와 함께 삶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영악한 여자가 돼버리는 게 서글픈 현실들이지만 그 속에서 가끔은 자화상의 추한 모습에 소스라치고 추스릴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어머니는 훌륭한데 여성은 몹쓸 존재여야 하는가? 왜 어머니는 아름다운데 여성은 미워야 하는지? 왜 어머니는 깨어 있는데 여성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하는가? 왜 어머니는 강한데 여성은 약한가? 왜 남들은 어머니의 모습과 여성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가? 생각해 보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사는 여성, 희망을 가지고 사는 여성, 마음이 트인 넉넉한 여성, 진정한 용기가 있는 여성, 여성다운 여성, 건강한 여성. 그렇게 노력하는 여성의 삶은 아름답고 성공적이 아닐까? 여성을 이야기하기에 나 정도의 연륜으로는 어림도 없다. 다만 성공적인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수많은 여성들에게서 받은 느낌이기에 의문부호를 달아봤다. 이 글을 맺으며 내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분인 조병화 선생의 여인이라는 시를 인용해보고 싶다. 그것은 움직이는 화산, 밀폐한 우주, 간단 없이 흐르는 시내. 그것은 가혹한 천국, 허망한 수렁, 개방된 하늘. 그것은 미련의 종말, 욕망의 흔적, 비밀의 궁전. 그것은 움직이는 영혼, 기름진 갈망, 마르지 않는 신비, 활약. 맨 마지막 연애에 나오는 표현들이 특히 나의 마음을 대신해준 시인의 배려 같아서 좋다.